서울 외곽, 작은 마을 안양에서 살고 있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에 이렇게 평화로운 밤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 평화는 다름 아닌 남자친구 경민이 키우는 도베르만 개, 태풍 덕분이었다. 몇 달 전 경민과 함께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땐 모든 게 안정될 거라 믿었었다.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히 포근한 3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면 드레스를 걸치고 맨발로 부드러운 마루를 밟으며 부엌에서 커피가 조용히 우러나는 소리를 들었다. 경민은 이런 조용한 아침을 좋아했다. 너는 이럴 때가 제일 예뻐. 화장 안 하고 머리 풀고 있을 때 진짜 너인 것 같아.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경민이 승진하면서 모든 게 변했다. 출장도 잦아지고 호텔에서 보내는 밤이 많아지면서 집은 점점 나 혼자 차지하는 공간이 되어갔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외로움만이 아니었다. 내 피부가 뭔가를 찾아 헤매는 듯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태풍은 늘 마당에 있었다. 검고 근육질인 그가 내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듯 했다. 경민은 걱정하지 마. 태풍은 우리를 지키는 거니까 라며 안심시켰지만 난 거리를 두었다. 그랬던 내가 어느 날 밤 태풍에 깊고 끈질긴 지짐에 온몸이 얼어붙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날 나는 야른 잠옷 차림이었다. 마치 여름 햇살이 내 피부 위에 내려앉은 것처럼 가볍고 시원했다. 태풍의 짖음은 멈출 줄 몰랐다. 경민에게 전화했더니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차분했다. 문 열어. 태풍이 널 지킬 거야. 망설였지만 문을 열자 태풍은 망설임 없이 들어와 내 앞에 앉았다. 따뜻한 짐승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나는 떨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태풍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그 털은 따뜻했다. 고마워, 속삭였다. 그날 밤 나는 가벼운 이불 하나만 덮고 소파에서 잠들었다. 태풍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마치 조용한 수호자처럼 내 곁을 지켰다. 아침이 되자 이불은 내 몸에서 흘러내렸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태풍은 일어나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불편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그저 존재하는 눈빛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만들 때 태풍은 딱 적당한 거리로 나를 따라왔다. 나는 짧은 잠옷 반바지와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이 몸을 스치는 감촉과 노출된 어깨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하루는 내 야은 블라우스를 태풍이 와락 물고는 마당으로 달아났다. 나는 웃으며 뒤쫓았다. 드레스는 한 걸음마다 조금씩 올라갔다.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태풍을 붙잡았을 때 그는 내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 따뜻함, 가까움, 침묵. 넌 정말 문제야. 나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태풍을 집안에 들였다. 긴 잠옷을 입고 소파에 다리를 모아 앉으면 태풍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리를 잡았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익숙함, 존재감, 그리고 침묵이 점점 가벼워지는 법을 배운 것이다. 어느 날 밤, 밖에서 금속성 소리가 났다. 태풍은 문과 나 사이에 서서 짖지 않고 몸을 긴장시켰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심장은 뛰었지만 머리는 맑았다. 소리는 사라지고 태풍은 여전히 경계하며 앉아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난 마비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틀지 않았다. 음악도 TV도 없이 간단한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태풍은 적당한 거리에서 누워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휴대폰이 떨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내일 이야기하자 속삭였다. 경민이 일찍 돌아온다고 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당겼다. 분노도 죄책감도 아니었다. 단지 변화였다. 그날 밤 나는 침실로 가 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태풍은 문턱에서 누워 있었다. 거기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집은 조용했고
비어있지 않았다. 기대감이 가득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변한 이유는 무슨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견디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내 침묵, 내 몸, 말하지 않은 욕망들을. 갑작스러운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태풍이 즉시 일어나 복도로 시선을 돌렸다. 심장이 뛰었다. 나는 경민의 이름을 속삭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 순간 알았다. 이 밤이 이 집에 대한 시험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안양의 작은 카페 달빛 정원에서 친구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긴 생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리고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매치해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다가오며 웃었다. 지연아, 너 요즘 좀 달라 보여?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흐르고 있어? 나는 머뭇거리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사실 태풍 때문인 것 같아. 그 강아지가 나한테 엄청 큰 위안을 줘. 수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걔가 그렇게까지 사람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다니. 근데 너, 그게 때문에 집에서 춤이라도 추는 거 아니야? 이참에 댄스 위드 도베르만이라도 찍자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좀 무리야? 태풍은 춤보다는 경계가 더 특기야. 어제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완전 경계 태세였거든. 수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도 좀 더 강해진 거야? 걔가 아니라 사람이. 나는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 그 밤 이후로 뭔가 내 안에서 달라졌어. 예전엔 불안에 휩싸였는데 이제는 침착함이 더 커진 것 같아. 근데 그게 무서우면서도 신기해. 수진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지연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근데 넌 혼자가 아니야?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짙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웠다. 그의 시선이 나를 스치자 나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수진도 그 남자를 보고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 사람 누군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근데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남자는 잠시 우리 쪽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켰다. 나는 자꾸만 그를 힐끗거리며 마음속으로 도대체 누구지? 라고 되뇌었다. 수진이 속삭였다. 지연아, 조심해. 뭔가 이 남자와 태풍, 그리고 내가 연결된 것 같아. 나는 가볍게 웃으려 했지만 속은 점점 무거워졌다. 이 작고 평화로웠던 마을에도 어둠이 스며들고 있다는 걸 나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중심에는 분명히 나와 태풍, 그리고 이 낯선 남자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풍이 내 곁에서 조용히 걷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지키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내가 몰랐던 자신의 일부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우린 앞으로 뭘 마주하게 될까? 태풍아, 나는 속삭이며 그를 쓰다듬었다. 그의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내 안의 불안을 잠시 덮어주었다. 하지만 문득 내 휴대폰에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살 수 없음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조심해. 모든 게 시작됐다. 내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밤은 점점 깊어져 가고 내 앞에 놓인 미스터리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다. 그날 밤, 나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긴 잠옷을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잠옷은 은은한 크림색으로 어깨가 살짝 드러나면서도 우아한 곡선을 그렸다. 다리가 길게 뻗어질 때마다 실크천이 반짝이며 부드럽게 움직였다. 발끝에는 검은색 가죽 슬리퍼를 살짝 신었다. 태풍은 내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의 검은 털이 희미한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다. 내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조심해. 모든 게 시작됐다. 라는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순간 문득 밖에서 금속성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태풍이 즉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태풍, 조용히 해줘. 나는 속삭이며 그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그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문득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한 통의 미확인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틀었다. 화면 속에는 낯선 골목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중 하나가 희미하게 나를 향해 손을 뻗는 듯한 모습이 잡혔다. 이게 뭐야? 나는 혼잣말을 하며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다. 그때 태풍이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의 짖음은 단호하고 경고하는 듯 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밖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경민 오빠가 곧 돌아온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스스로에게 다독이며 태풍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무언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점점 커져갔다. 그때 갑자기 거실 벽에 걸려있던 작은 액자가 떨어졌다. 액자 속 사진은 나와 경민, 그리고 태풍이 함께 찍힌 행복한 순간이었다. 액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나는 놀라 움찔했다. 태풍도 순간 몸을 움츠렸다. 누군가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 말에 태풍은 더욱 날카롭게 짖었다. 그 짖음 속에는 단순한 경계심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문을 다시 한번 잠갔다. 그런데 그 순간 벽 너머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은 극도로 빠르게 뛰었다. 태풍은 이미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이 밤이 그냥 지나가길 바랄 뿐이야.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 안양의 밤은 이제 막 진짜 어둠을 들이우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부드러운 흰색 레이스가 섬세하게 장식된 나이트 가운을 입고 있었다. 옷자락은 내 허벅지를 살짝 덮으며 잠깐씩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빛을 반사했다. 맨발로 차가운 원목 바닥을 밟으며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태풍은 내 곁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살금살금 움직였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문이 열리기 전에 태풍이 큰 소리로 짖었다. 그 소리에 문이 갑자기 닫히며 잠겼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내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태풍아, 고마워. 넌 정말 내 수호천사야.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경민이 곧 돌아온다 했는데 왜 느껴지는 이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영상 통화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화면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그 낯선 남자가 있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 씨, 준비되셨나요?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나를 얼어붙게 했다. 나는 화면을 끄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준비. 무슨 준비를 하라는 거지? 나는 혼잣말을 하며 태풍을 바라보았다. 태풍은 나를 응시하는 듯 했다. 마치 나에게 다가올 위험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태풍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도 견딜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창밖에서 희미한 빛이 흔들리며 지나갔다. 그것은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 같기도 했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 긴장을 풀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낯선 남자와 그의 말,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질 미지의 사건들로 가득 찼다. 밤은 깊었고 나는 알았다. 이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내게 더 이상 평화가 아니라 전쟁터임을. 그리고 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날 아침, 나는 부드러운 민트색 블라우스에 연한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어 올려 목선이 드러났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가 살짝 흔들렸다. 발끝에는 깔끔한 흰색 로퍼를 신고 가벼운 가방을 어깨에 걸쳤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모습이었다. 밖은 아직 이른 봄의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안양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그 낯선 남자의 영상통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준비되셨나요? 그 말은 마치 내 심장에 깊게 박힌 못처럼 날 괴롭혔다. 그때 내 옆으로 태풍이 다가와 앉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태풍,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니?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경민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경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지연아, 나 오늘 일찍 들어갈게. 집에 문제 있니? 내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실,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누군가 우리 집에 온 것 같아. 태풍도 경계하고 있고. 경민은 곧바로 말했다. 알겠어. 조심하고 내가 곧 도착할게.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지만 동시에 경민이 곧 돌아온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에서 일하며 긴장감을 풀려 애썼다. 그러나 태풍은 여전히 내 옆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나는 가끔씩 그가 내 다리를 살짝 스치며 위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 벨이 울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경민이었다. 그는 검정색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짙은 눈썹 아래로 피곤한 눈빛이 비쳤다. 지연아,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나는 그의 품에 안기며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잠시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태풍이 갑자기 문 쪽으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다. 경민도 놀라며 돌아보았다. 뭐야, 태풍아, 경민이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뒤에서 집안 어딘가에서 낮고 으스스한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남겼다. 경민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밤, 우리에게 닥친 미스터리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차분한 네이비 블루 실크 슬립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는 어깨선을 따라 부드럽게 감싸며 목덜미에서부터 허리까지 은은한 광택이 퍼졌다. 맨발의 발끝만 살짝 드러나 보였고 손목에는 은색 팔찌가 반짝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 담요를 무릎 위에 덮은 채 태풍이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경민은 잠시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겨진 이 순간 마음속 깊은 불안과 싸우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다시 알 수 없는 번호의 메시지가 떴다. 내가 찾는 답은 가까운 곳에 있다. 나는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었다. 무슨 뜻일까? 가까운 곳이라니, 우리 집. 아니면 마을 어딘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때 갑자기 집안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태풍도 일어나 뭔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방 안을 살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 쪽으로 향했다.
주방 한쪽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사진 액자가 떨어져 바닥에 부서졌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반짝이며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아 파편을 치우려 했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 나는 몸이 굳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태풍만이 내 곁에 있었다. 누구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 순간 거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나는 창문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이 분명 내게 향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나는 속삭였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 태풍이 내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그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꼈다.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영상 통화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화면 속에는 그 낯선 남자가 있었다. 그는 이번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비하세요. 지연 씨,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이 끊기자마자 집안에 불길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다가올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하려 했다. 그러나 문득 태풍이 갑자기 문 쪽으로 달려가 발톱을 바닥에 긁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태풍아. 나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은 이미 문손잡이에 닿아 있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완벽한 어둠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 밤, 나와 태풍, 그리고 경민까지 모두를 삼킬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은 더욱 쓸쓸하고 차가워졌다. 나는 검은색 벨벳 소재의 롱 가운을 몸에 감싸고 있었다. 가운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묶어 살짝 드러난 쇄골과 목선이 은근한 매력을 자아냈다. 발끝은 맨발이었고 차가운 원목 바닥과 대비되어 오히려 내 피부가 더 하얗게 빛났다. 태풍은 내 발밑에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어둠을 응시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미세한 삐걱거림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가락 끝으로 문을 살짝 흔들어 보았지만 견고하게 잠겨 있었다. 누구냐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대신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집안 복도를 따라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문 뒤에서 태풍을 꼭 끌어안았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손등을 따뜻하게 적셨다. 태풍아, 그만 짖어도 돼오 내가 있어. 나는 속삭이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거실 천장에서 불빛 하나가 깜박이며 켜졌다 꺼졌다 했다. 희미한 빛 속에서 벽에 걸린 액자가 다시 한번 떨어질 듯 흔들렸다. 나는 몸을 움츠렸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번엔 문자였다.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워. 조심해, 지연아. 손이 떨렸지만 나는 답장을 썼다. 누구세요? 왜 나를 따라다니나요?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곧 알게 될 거야. 준비해.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태풍이 갑자기 뛰쳐나가 현관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급히 뒤따라가 문을 확인했지만 이번에도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태풍, 무슨 일이야?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자 태풍은 몸을 낮추고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어두운 복도를 응시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살짝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은밀한, 마치 누군가가 비밀을 즐기고 있다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말했다. 이건 게임이 아니야. 멈춰줘. 하지만 그 웃음은 더욱 커졌고 집안은 점점 더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다. 나는 손을 꽉 쥐고 태풍을 안았다. 우린 함께야. 꼭 이겨낼 거야.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어둠은 여전히 깊고 무거웠다.
그리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누군가가 곧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임을. 이른 아침, 나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몸에 살짝 붙는 소재가 내 곡선을 은근히 드러내며 목선 위로는 얇은 금색 목걸이가 반짝였다. 발에는 깔끔한 갈색 부츠를 신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줘서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태풍은 내 옆에서 평온하게 누워 있었고 그의 검은 털은 햇살에 반짝였다. 나는 안양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어젯밤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낯선 남자, 이상한 메시지, 그리고 집안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 무언가 답을 찾아야 했다. 도서관 구석의 오래된 책장에서 한 권의 두꺼운 고서가 눈에 들어왔다. 표지는 낡았지만 안양의 전설과 비밀이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 펼쳤다. 페이지마다 고대 문서와 마을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빼곡했다. 그중 한 페이지에서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어둠이 깃든 수호자라는 제목 아래 마을을 지키던 전설적인 도베르만 개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개는 어둠 속에서 주인을 지키며 위험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경고를 보낸다고 했다. 태풍, 너는 그 수호자였구나. 나는 속삭이며 책장을 덮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달 수 없음이라는 글자가 떴다. 나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었다.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준비하라.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서관 밖으로 나왔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안에는 묘한 결의가 피어올랐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맞서야 해. 나는 태풍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풍은 꼬리를 살랑이며 내 결심에 응답하는 듯 했다. 그날 오후 나는 경민과 만나기로 했다. 그에게 내가 발견한 전설과 최근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해야 했다. 경민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아, 우리가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태풍도 우리 편이고.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내 안에 숨겨진 용기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밤 다시 한번 의문의 그림자가 우리 집 근처를 서성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나는 붉은 빛이 도는 진한 와인색 새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원피스는 몸에 밀착되어 허리선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목 뒤쪽은 살짝 파여 있어 은근한 매력을 자아냈다. 검은 하이힐을 신고 손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실버 팔찌를 찼다. 머리는 부드러운 컬을 넣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은은한 향수가 주변에 감돌았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경민과 나는 도서관에서 발견한 전설과 최근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태풍은 우리 곁에서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지연아, 이 전설에 따르면 도베르만이 수호자로 나서지만 그 어둠 속에는 또 다른 힘이 숨어 있어. 경민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는 거야? 나는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 해. 이 태풍과 함께. 이 집과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 순간 현관문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태풍이 갑자기 짖으며 달려갔다. 나는 긴장하며 뒤따랐다. 누구야?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과 바닥에 떨어진 작은 검은 털 한 올만이 남아 있었다. 태풍,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속삭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할 수 없음이 떠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준비됐나, 지연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몸을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뜨거운 결의가 솟구쳤다. 나는 준비됐어. 나는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걸어갈 길은 험난할 것이고 태풍과 경민, 그리고 나 셋이 함께 맞서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깊은 밤, 나는 검은 시스루 블라우스와 짙은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블라우스의 은은한 빛깔이 피부를 살짝 비추며 목선과 쇄골이 은근히 드러났다. 발끝에는 포인트로 빨간색 하이힐을 신어 움직일 때마다 달콤한 긴장감을 더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렀고 은은한 레드 립스틱이 입술을 감쌌다. 집안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태풍은 내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경민은 침실 문 앞에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우리 셋은 한마음으로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크게 흔들리며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낯선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어렸다. 드디어 만났군요. 지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풍을 꼭 안았다. 경민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우린 함께다. 당신이 누구든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남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좋아요. 그 용기.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태풍이 한껏 으르렁거리며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싸움은 치열했고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후 남자는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남겨진 것은 무너진 가구와 어지러운 흔적들 뿐이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경민이 말했다. 우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해. 나는 태풍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우린 함께니까 어떤 어둠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문득 내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이번엔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다. 사진 속에는 우리 집 거실과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또 다른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지연아.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와 싸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밤은 여전히 깊고 내 안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